네, 안녕하세요. 한국 오라클 아키텍처 앤 인더스트리 스트래터지 팀의 반성훈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EPM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시기 전에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간단하게 디지털 전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앞부분에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무엇인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정리하고 와서 오늘날까지의 디지털 전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오늘 이후부터의 특히 이 엔데믹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갈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많이들 들어보신 내용이죠. 아주 쉽게 정의를 해보자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이런 정도의 어떤 진행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이걸 혁신이라고 잘 부르기보다는 그냥 디지털 전환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는 제가 또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디지털 오퍼들, 예를 들면은 데이터로부터 어떤 가치를 창출해낸다든지 아니면은 제품을 파는 데서 서비스화해서 판다든지 아니면은 블록체인 같은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그 공급망의 어떤 에코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든지 하는 디지털 오퍼들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디지털 오퍼를 위해서 디지털 웨이 오브 워킹,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이 또 바뀌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제일 큰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디지털 시대에는 최후 고객, 최종 고객까지 최전방의 어떤 공급자부터 최후방의 고객까지 전체적인 엔드-투-엔드 인티그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연계되는 이것이 가장 큰 변화 요소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게 일하는 방식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이 익스피리언스, 경험이 가치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걸 간단하게 커피를 가지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요. 먼저 이제 커피 콩이 있겠죠. 컵당 한 1, 2센트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커피를 이제 브루어도 하고, 로스티드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갈아 놓은 커피 가루가 있겠죠. 이 커피 가루로 제품화 시킨 것. 그렇게 되면은 한 5배 정도의 가치가 추가가 되고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한 잔의 커피를 여러분께 맛있는 커피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이제 서비스가 되겠죠. 역시 한 2배 정도의 부가가치가 더 창출이 될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거보다 한 2, 3배 정도 많은 돈을 주고 다른 커피를 사 먹습니다. 바로 브랜드 커피를 사 먹죠. 스타벅스와 같은. 왜 그럴까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 먹는 경험에 여러분들이 가치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경험이 바로 가치가 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 어떤 파괴, 재창조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게 돼 있고요. 따라서 이에 대한 기술적 대응 역지도 굉장히 난해합니다. 신기술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특히 그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을 연계해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복잡성의 난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게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맥킨지에 따르면 70%, 포브스에서는 84%. 이 정도의 기업들이 각각 단위 프로젝트 단위로 했을 때 이 디지털 전환의 어떤 경험들이 많은 부분 실제로는 실패가 되고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의 디지털 전환이었죠. 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어떤 식으로 이 디지털 전환이 바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역시 그 엔데믹 시대에 이런 팬데믹으로 인한 뉴 노멀로 인해 가속화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이.
이것이 첫 번째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이미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2.0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표준의 지역적 민감도로 인한 세계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지역 중심적 평가, 그 다음에 우선순위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물리적이거나 지역적이거나 이런 새로운 평가로부터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민주주의가 더 발전된 아프리카 지역의 어느 국가와 더 먼저 협력 관계를 맺어 간다라는 차원의 이런 전에는 없던 새로운 어떤 표준에 의해서 이런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팬데믹 시대에 일어난 어떤 공급망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운영에 굉장히 탄력적인 프로세스를 배포하는 것이 핵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위험에 대한 이 공급망의 갑작스러운 중단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조기 경고, 또 그 위험의 발생 시 어떤 식으로 이것에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시뮬레이션 도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는 비즈니스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리모트 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상화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인터널한 비즈니스의 변화부터 고객의 어떤 접점의 변화, 우리가 과거에 그런 어떤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 SNS 이런 중심으로 훨씬 더 인게이지먼트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팬데믹 시대에 발생한 위험과 비용의 지속적인 확산이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어떤 철저한 비용 관리, 자본 지출에 대한 그 재무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에 대한 많은 어떤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요, 이미 많은 고객분들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또 데이터들이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술의 어떤 발전 단계에 있어서 싱귤레리티라고 하죠. 어떤 특이점이라고 있습니다. 이 특이점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굉장히 빠르게 어떤 발전해가는 단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업들의 어떤 쌓아온 데이터, 쌓아온 경험들이 어느 정도 특이점에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떠한 이벤트 혹은 어떠한 특이점에 의해서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디지털 전환이 더 많은 영역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한 2, 3년 전만 해도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될 것인가, 어떤 데이터를 더 모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던 어떤 고객분들이 현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을 더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 무엇을 할까 측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고요.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게 포브스의 자료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데, 세 번째 트렌드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역량, 인적 자원들에 대한 어떤 확보 전쟁이 이것은 2031년까지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제 포브스의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2022년에도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필요한 새로운 스킬들, 이런 것들, 혹은 기존의 인력들을 재훈련시키는 이런 비용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올해의 네 번째 리스크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2031년에도 이 탑 10 리스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이런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어떤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그런 인적 자원들에 대한 확보 전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이런 인적 역량의 확보에서 뒤처지는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업이 다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역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결 방법이 없느냐? 다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있는 기술을 기존의 인력이 기존의 스킬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희 오라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SaaS에 대한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SaaS에 대한 채택이 일어나는 많은 경우의 수를 봤을 때 가장 큰 5가지 이유는 역시 경제적이고 어떤 혁신의 이유가 가장 키 핵심 드라이버들이고요. 특히 어떤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피하고 싶은 경우, 그 다음에 TCO를 낮추고 싶은 경우,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 지금 사용하고 계신 온프레미스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프라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피하고 싶은 경우, 특히 ERP 같은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제품들, 새로운 서비스들, ERP에 대한 요즘에 그런 게 많죠. 자동화 어떤 솔루션, 또 AI의 접목,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온프레미스 ERP에서는 그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빠르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ERP 제품,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어떤 핵심 드라이버가 돼서 SaaS 어댑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인적 역량의 확보가 불충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얼터너티브로서 SaaS에 대한 채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이 현재 있는 역량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ERP 쪽에 있어서 특히 이제 EPM 오늘 많이 들으러 오셔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어떤 가치 창출들을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면 리스크 관리, 프로파일링, 계획 분석, 심사를 위한 예측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어떤 88% 정도의 설문 응답자 88%가 AI를 리스크 관리의 근본적인 변화로 보고 계십니다. 또 AI가 재무계획에 적용이 되는데요.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서 로보틱스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재무 조언이나 투자 관리 서비스 같은 거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자산 관리 생산성을 이미 높이고 있습니다. 또 사기 방지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적인 거래를 실제로 AI가 걸러내는 이런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블록체인을 이용한 어떤 기술도 가치 창출을 하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해외 결제, 또 신원 확인, 정산 거래 같은 다양한 부분에서 실제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이것들이 ERP와 혹은 기존의 기술들과 함께 연동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요. 이런 팬데믹으로 인한 뉴 노멀은 이제 디지털 전환을 비즈니스 환경의 어떤 필수적인 요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생태계는 멀티 플랫폼 환경 속에서 계속 성장 중이고, 또 디지털 퍼스트가 모든 전략에서의 고려 요소가 되고 있고요. 또 원자재와 생산기지, 임직원들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새로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산업 경제 전반의 딥스럽션의 확산, 그러니까 그 산업 경제 전반의 어떤 혼돈의 확산, 위험과 비용의 증가의 확산, 이런 것들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뉴 노멀로 인한 디지털 전환은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지금은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켜야 하는 시점이다. 즉, 이것은 어떤 프로젝트, 지금까지는 우리가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이제는 어떤 대응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이런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또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결국엔 대응의 신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금 상황에서 가장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레질런스라고 꼽는데요. 지속 가능성이죠. 이 디지털 과제들은 대부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실패를 거울 삼아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어떤 공통된 고민들 혹은 이런 것들은 어떤 검증된 서비스를 활용해서 기술적 장애물을 빠르게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또 레질런스를 높이는 방법이고요. 특히 마지막으로는 이런 디지털 전환의 과정들, 어떤 기술의 채택이나 어떤 디지털 전환 과제의 진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재무적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평가해 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속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최근 그 맥킨지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의 성과는 그렇지 않은 회사들의 성과보다 매출이 30%가 높고요. 운영 비용은 3배 이상을 절감하고요. 또 침체기에는 더 많은 매각과 회복기에는 더 많은 인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경기 침체기에 낮은 레버리지 비율로 아무나 어려운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있어서 이 레질런스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그것이 오늘 꼭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 EPM 여러분들 오늘 들으러 오신 EPM에 관한 좋은 내용 많이 들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